자, 대한민국 초유의 최대 마약 밀반입 사건이 터졌는데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해결하고 했던 백혜련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이 되어 있고요. 사건은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에서 압수한 수십 킬로그램의 마약도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되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마약 유통 사건이 터졌고 이 일에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잠깐 언론에서 떠들고 현재는 저희 열린공감TV 빼고는 그 어떤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하고 다루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 열린공감TV 공짜장 썰전은 최초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이 세관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수사할 당시 수많은 외압에 시달렸던 백혜련 경정이 그래도 믿을 곳은 언론이다라고 판단하고 언론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할 때 한 언론사에서 조직적으로 애초에 백혜련 경정의 언론 대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백혜련 경정이 화곡지구대로 좌천당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혜련 경정은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온 최소영 저 검사가 고의적으로 백경정이 신청한 세관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영 검사에 대한 검사 직무 배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은 경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감히 경찰 따위가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해? 이 괘씸하잖아. 이런 사유를 포함해서 백경정은 화곡지구대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영등포수 백혜련 수사팀과 호흡을 맞췄던 다국적 마약 조직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당시 형사 6부 이준동 부장검사, 조혁검사, 김주훈 마약검사 등은 다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백혜련 경정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었고 백경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최대 마약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묵살시키고 외압을 행사한 검찰과 경찰 윗선과 세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한 언론사 기자가 연락을 해왔답니다. 바로 CBS 노컷뉴스의 김구땡 기자였습니다. 백혜련 경정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서 서심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김구땡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CBS 노컷뉴스의 김구땡 기자는 경찰청 출입 기자였다고 합니다. 흔히 검찰이나 경찰 출입 기자들 중에서 차장급 캡 들어보셨죠? 시경 캡. 혹은 바이스라고 부르는데 김구땡 기자는 바이스였기 때문에 믿고 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백혜련 경정이 김구땡 기자에게 힘주어 항변하듯이 진실을 토로했던 일은 검찰의 조직적인 사건 방해와 외압 행위였다고 합니다. 남부지검 6부를 폭파하고 결국 백혜련 경정을 좌천시키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달 뒤에 최초 세상에 나온 기사는 경찰 외압 의혹에 대한 기사만 나온 겁니다. 검찰 얘기가 싹 빠지고. 백혜련 경정이 그토록 강조했던 2023년 10월 10일자 남부지검 특수부 해체 수준의 인사파동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검찰 이야기는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청 출입 기자 바이스의 기사가 단독으로 보도가 되자 다른 출입 기자들도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에도 두 차례나 단독으로 보도를 했지만 모두 경찰의 외압 관련 이야기만 국한해서 다루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검찰은 빼고 이게 바이스의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마이뉴스의 이병환 기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병환 기자는 기자 생활 20년 차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가 백혜련 경정의 검찰 관련 이야기를 잘 경청해 듣고 취재를 해서 총 3회에 거쳐서 시리즈로 검찰 관련 이야기를 충실하게 다뤄서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기사들이 오마이뉴스 이병환 기자의 기사들입니다. 이 세 개의 이병환 기자의 시리즈 보도는 일파만파 큰 사회적 파장을 물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4년 8월 20일 행정안전위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세관연루 마약 외압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이날 백경정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찬수 영등포 서장, 고강효 관세청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도 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맡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영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예, 좋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문제는 이 당시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백혜령 경정이 준비하고 있었던 국회에 미리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후속 보도를 내겠다고 하면서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BS 노컷뉴스의 김구땡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기사도 안 나왔어요. 또다시 CBS 노컷뉴스의 김구땡 기자가 청문회 직후 백혜령 경정을 찾아왔습니다. 예. 네. 김구땡 기자는 백혜령 경정을 재차 찾아와서 CBS에서 외압의 실체를 알리겠다. 5명으로 TF팀을 꾸렸다. 세관 피의자들까지 행적을 취재할 것이다. 라고 각오와 다짐을 다시 알려왔다고 합니다. 네. 다시 김구땡 기자의 불타오르는 의지에 백혜령 경정은 제대로 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특히 검찰과 한동훈의 민낯을 세상에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김구땡 기자를 믿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자 김구땡 기자는 덧붙여 말하길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 단독 심층 취재를 하겠다. 다른 언론사와 접촉은 제발 자제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한테 주면은 자기들이 이제 특종하는 게 빛이 네. 바래니까. 네. 예. 그러면서 그때 CBS의 김구땡 기자는 검찰 특수직무 유기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가장 많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동시에 타 언론사 기자들의 빗발치는 자료 요청에 CBS 김구땡 기자가 다른 언론사의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다른 언론사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도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예. 위해서 네. 딴 언론사에 네. 협조 요청해도 지금 네. 뿌리치고 있는데 그럼 보도해야지. 그때 MBC 한겨레 등에서도 심층 취재하겠다고 아이고 찾아왔는데 MBC가 했다면 CBS에서 심층 취재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도 나가간 이후에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미루었다는 거예요. 청문회가 딱 끝나니까 또 한 명의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헐레복도 찾아와서 2024년 8월 말경부터 무려 4차례나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 한겨레가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똥소리 탄 그렇죠. 어떤 네. 조직에서 네. 이번에는 자기들과 가까운 또 다른 기자를 보냈다고 생각이 보낸 드는 것이죠. 거라고 볼 수밖에 네. 없겠어요. 그가 바로 모 시사주간지의 제이모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 제이모 기자는 심층 취재를 한다고 한다면서 백혜령 경정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받아갔고 기본 자료는 국회 윤건영 의원실에서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공중파 김모 PD와 함께 와서 자료를 이제 챙겨가면서 심층 취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 공중파를 통해서 이 탐사 프로가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이 많은 자료를 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것 중에 대부분이 검찰 관련된 얘기였던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전혀 안 나오니까. 네. 결국 이제 모 공중파에서는 탐사 프로그램이 나간 거예요. 예. 나갔는데 이 제이모 기자가 거기 출연을 해서 상당 분량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가 취재 못다닌데. 예, 그랬는데 백경정이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검찰 외압과 수사방해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건도 나가지 않았어요. 예. 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검찰 빨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백혜룡 경정이 네. 베테랑 수사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다라고 할 때는 네. 충분히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유출하지 그럼, 나중에 그렇죠. 뭐 무고죄나 이런 거로 걸릴 만한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네. 이거 보도를 안 했다라고 네. 하면 이게 뭔가 손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그렇지. 듭니다. 손이 제모 기자가 이상하게 백현영 경정에게 그 모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에 김모 팀장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다 전달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다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받았답니다. 제발 이 검찰의 외압, 수사 외압에 대한 얘기는 제대로 좀 다뤄달라고 알겠다고 다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나중에 방송된 걸 보니까 검찰 얘기는 쏙 빠진 거죠. 제가 아는 한 그 해당 공중파의 탐사 프로그램은 네. 누군가의 외압이나 누군가의 아니, 말 그런 거 신경 안 때문에 쓰지 거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부러 빼뜨리고 있지 않아요. 예. 결국 그러니까 이제 백경정은 중간에서 이 제모 기자가 예. 농간을 부린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뭐 거예요. 그 의심 합리적입니다. 예, 왜 합리적이에요. 제모 기자는 검찰의 외압과 수사방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을까 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CBS 찾아보신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신 거예요. 네. 한동훈과 좀 친한 듯한 느낌을 받으신 거죠. 한 CBS의 어떤 여러 가지 예. 그 어떤 방송 보도 행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검찰과 함께 짜고. 그렇지. 예. 그럼 이 제모 기자도 그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던 와중에 또 이 CBS의 김구땡 기자가 다시 연락을 또 해온 거예요. 예. 뭐야? 저 사람이거든요. 예. 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 우리 5명의 TF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자료를 막 주기 시작을 했어요. 취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유, 하니까. 참 우리 백경정 자료를 막 정말. 주면서 어? 정말 다른 언론은 주지도 않았던 네. 아주 소중한 자료를 준 거예요. 예. 뭐냐면 예. 신인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추적 취재를 해달라고 예. 자료를 준 겁니다. 신인땡. 네. 자, 그러면 여기서 CBS의 김구땡 기자에게 백경정이 언질해준 신인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현영 수사팀은 인천세관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 온몸에 수킬로그램씩 마약을 두르고 버섯이 공항을 수시로 재집 지나듯이 통과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은 네. 세관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둘째, 오히려 세관 편에서 상세히 언급을 하겠지만은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운반책들을 에스코트해주고 예. 택시까지 잡아주고 아이고. 예.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어허. 셋째, 마약 운반책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편의를 봐준 당시 근무를 쓴 인천세관 직원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네. 특징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넷째, 세관 직원들이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자신들의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흔적 없이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고 없애는 방법 등을 자문해주고 알려주면서 적극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신인땡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저 신인땡이라는 사람은 인천 중구 운서역 부근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 사건의 키맨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CBS 기자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 세관 주 피의자인 조경땡의 휴대폰 증거인멸 행위에 깊숙이 관여를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백현영 경정은 이 신인땡이라는 사람이 매우 수상했던 겁니다. CBS의 김구땡 기자에게 이 신인땡이 매우 구리다. 네. 이번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의 키맨일 수도 있다. 자명 취재를 해보면은 무언가 연결고리가 나올 거다. 당시 수사팀 여건상 저 신인땡에 대해서 수사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으니까 심층 취재를 한번 좀 해봐라. 라고 조언까지 해준 거예요. 나중에 뭐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백경정 수사팀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백경정과 별도로 신인땡이 매우 수상해서 저 김구땡 기자에게 네. 신인땡 외에 세관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도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냥 뭐 기자들이 여러분들 네. 제가 뭐 정말 기자 정신으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거를 네. 많이 상상하시는데 네. 대개는 이렇게 정말 백혜룡 경정님 같이 네. 진정성 있는 그 취재원이 네. 거의 떠먹여주다시피 네, 맞습니다. 다 준비해서 떠먹여주다시피 이렇게 제공해준 네. 정보로 보도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받아서 바꾸도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예. 갖고 딜을 합니다. 아. 누구하고? 검찰과. 네. 저 CBS의 김구땡 기자가 백현영 경정에게 신인땡을 추적 취재해봤는데 네. 골수 민주당 쪽 인사더라.
민주당으로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 접촉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완전 민주당 사람이다. 괜히 백혜련 과장님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뭔 소리야? 예. 아니 민주당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부터 취재를 중단하고 어떠한 보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깔끔하네. 예, 네. 깔끔하게 떨어져. 이런 얘기들을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예. 보좌관, 비서관들한테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좌관들한테도 연락이 뚝 끊겼다라고. 자, CBS TF팀은 도대체 왜 백혜련 경정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열린감 TV에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CBS TF 팀장 김구땡 기자의 말처럼 과연 그 신인땡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가 맞는지를 아, 네. 취재해봤던 겁니다. 예, 예. 예. 페이스북 현재는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캠프에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함께 예. 지켰기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오래전에 뭐 민주당에서 정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신 버전은 한동훈 네. 캠프. 게다가 보수 예. 유튜버 안정권, 네. 강용석과 함께 패친이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어. 깔끔하네. 더군다나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저걸 어떻게 민주당으로 둔갑시켜서 백혜련 경정에게 예. 이야기를 했을 페이지 보시면 아예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대선 시당, 인천시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 보좌관 역으로 신인땡의 이름이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 진술을 확보한 후에 네. 백혜련 경정이 나중에 추궁을 해보니까 그 조경땡이라고 세관 피의자, 그다음에 신인땡 그렇게 입을 맞춘 걸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백혜련 경정이 무슨 민주당 당원입니까? 맞습니다. 수사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요. 정말 능력 있는 경찰인데 경찰한테 뭐 지금 당신이 지목한 그 사람이 뭐 민주당에 가깝다, 국힘에 가깝다 그 얘기를 왜 해요? 네. 현재 저희 열린감 TV에서 취재하고 있기로는 신인땡 씨 집안이 무속인 집안으로 예? 취재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그 집안이 바로 여기 삼조고 협회와 연관이 있고 삼조고 삼조고하고요? 아이고야. 바로 건진법사 전 선배가 만든 무속인 연합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속인 단체는 경천신명회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게 2018년도에 대한경신연합회로 변경이 됐고요. 2019년에 사단법인 경천신명회라는 법인이 설립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경신연합회라는 곳도 경천신명회에 귀속이 된 상태였는데 네. 일부 경신연합회 사람들이 각 지부를 만들어서 개별 활동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속도로 커져버린 또 다른 무속인 단체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삼조고라는 곳입니다. 건진 정선배 충주에서 개최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구슬을 하는 행사 기억하시죠? 네. 그때 달렸던 연등 윤석열, 김건희 해우 축원 기도를 했었던 저 연등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바로 삼조고입니다. 삼조고예요. 예. 경천신명회가 있는데 별도의 경신연합회와 삼조고협회 두 곳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있는 경신연합회가 많이 컸다고 하는데요. 특히 안산 경신연합회가 부쩍 커졌다고 합니다. 야. 그곳 지부장이 누구냐? 바로 안산 아기보살로 알려진 노상원입니다. 김충식, 김건희, 건진, 노영래로 이어지는 노상원이 노영래죠. 예. 취재를 하면 할수록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왜 검찰은 길을 쓰고 예. 건진법사 전성배의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 듯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 일당은 인천세관을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정된 이동 동선인 당시 식물검역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 때가 네.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온몸 수색이 가능했던 식물검역대로 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발열 등을 체크하게 되면은 온몸에 두른 마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지. 네. 그런데 피의자를 인솔하기 위해서 세관직원 2명이 저렇게 넘어갑니다. 컴퓨터 바깥쪽으로. 예. 넘어가서 데리고 나와서 자신들의 세관 직원들이 있는 구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네. 와서 거기서 그냥 프리패스 통과를 시켜줍니다. 온몸에 마약을 두르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에스코트를 쫙 해서 택시까지 안전하게 태워서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네. 자, 이에 대해서 관세청은 2년이나 지나가지고 지난 2월에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 상황과 밀수 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이렇게 너희들 입장문을 말을 어떻게 믿니? 2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2년이 예, 지나서. 예. 네.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어?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정말 응.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예. 3개월간 음. 인천공항에 상주하다시피 저희 취재팀이 취재를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운 장면을 예. 포착을 했는데요. 세관 직원 옷만 딱 입고 있으면 네. 입국동이 있어요. 입국동. 그다음에 웰컴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문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뭐 의심이 없는 일반 여행객들은 그냥 뭐 컴퓨터 밭으로 가서 이렇게 뭐 짐을 다 풀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그냥 나갑니다. 네. 근데 그 입국동 앞에 세관 직원들이 딱 서 있다가 네. 수상하게 보인 사람들을 컨베이트 벨트로 이렇게 이동시키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냥 요즘은 다 프리패스 나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나가는 사람 중에서 세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글로 나가면 안 돼요. 직원 통로가 따로 있거든요. 네. 네. 직원 통로로 나가서 똑같이 뭐가 짐을 갖고 있으면 세관 직원이라 하더라도 짐을 갖고 네. 있으면 똑같이 컨베이터 당연히 벨트를 예.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웰컴동으로 직원이 옷을 입은 채 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짐을 가지고요. 네. 짐을 가지고 나가면 이 태그 있잖아요. 네. 딱 태그를 찍으면 태그만 찍 찍히면 짐을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럼 그 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찍었습니다. 오,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찍었어요. 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관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하다못해 홍보팀 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어. 세관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세관을 그냥 눈 감아주기 바빴던 네. 네. 대통령실 대체 네. 어떤 유착이 있었기에 예. 어떤 아주 부당한 거래가 있었기에 네. 예, 너무 궁금해집니다.